시간에 if 함수까지 했잖아요. if 함수를 단순 if까지 했는데요. 이제 중첩 if부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첩 if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if는 이렇게 if 안에 if가 다시 한번 들어간 것을 중첩, 말 그대로 if가 중첩되었다. 다중 if라고도 하고 중첩 if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처럼 이제 우리 학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학점이 A 아니면 F가 아니잖아요. A 그리고 A뿔, B, B뿔, B0, C0, C뿔, D0, D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F 이렇게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로하고 뿔은 일단 이제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고 여기 지금 A, B, C냐 D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F이냐 이 5가지의 경우 수를 if 함수를 써서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는 전체 인원수의 30%, 60%, 80%, 90%를 얘기했을 때 요거는 상대평가인 거죠. 몇 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한 건데요. 우리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if 함수를 하나를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중 if를 사용하는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요거 우리 수학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등수, 우리가 등수를 구할 때 우리 랭킹을 했었잖아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랭크도 랭크 함수가 AVG도 있고 EQ도 있는데 EQ를 많이 쓴다고 했죠. EQ, 그러니까 최고의 동률이 있을 때 최고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 EQ인데요. 그 랭크 함수를 써서 등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등수가 전체인은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53명이라는 것을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한 것이 바로 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수가 53명 중에 등수가 몇 명, 30%에 해당하는 것이 그것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다. 53 곱하기 여기 30%는 0.3이란 얘기잖아요. 0.3 등수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면 A라는 거잖아요. 요것이 값이에요. 요거를 수식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따가 저기 워크시트, 스프레드 시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구하기보다 바로 이제 여러분이 하면 또 이제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약간의 준비를 해놨어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 지금 여러분이 뭐 운전면허 아니면 어떤 시험을 받거나 그럴 때 커트라인이 정해졌잖아요. 커트라인이 정해졌을 때 여기 60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은 2가지 경우 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if 함수를 이용해서 했었죠. 다시 한번 해주면 자, A2라는 점수가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일 때 출력할 결과값은 합격이죠. 합격은 문자이니까 대문자를 써주고 따옴표를 써주고요. 안 그러면 거짓인 거는 불합격이라는 것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게 로지컬 테스트가 조건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참일 때 출력할 값, 거짓일 때 출력할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자, 불합격이고 어디서부터 60점부터 합격이 되겠죠. 6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if 함수, 단순 if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고요. 만약에 상중하로 표현하고 싶다. 2가지가 아니라 30% 이하이면 하, 60% 이하이면 중,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은 상이라고 표현해주고 싶다. 이건 3가지 경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서 다중 if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요. if 함수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출력과 결과값을 출력할 그 셀에 요걸 위치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클릭을 해준 다음에 논리 함수에 지금 if가 되겠죠. if 함수에서 로지컬, 여기 지금 A2라는 점수가 얼마예요? 작거나 같다? 30 이하이면 뭘 해요? 하를 출력하는 거죠. 30 이하이면 하, 그렇지 않으면 중이 아니잖아요. 중 끝나는 게 아니죠. 중인지 상인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를 다시 한번 여기 써줘야 되는 거죠. if에서 지금 A2라는 것이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얼마예요? 60. 6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중이죠. 그렇지 않으면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상을 해줘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 여기에서 써긴 했는데요. 지금 로지컬이 조건식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자, 상중하를 판단했을 때 하나의 경우수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 한번 보시면요. 주의할 것이 딱 두 개인데요. 자, if 함수가 이렇게 중첩 if가 쓰였어요. 거기에 괄호가 또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괄호가 두 개, 쌍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쌍을 꼭 맞춰주고 여기 하나가 만약에 빠졌잖아요. 그럼 오류가 나요. 이렇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자, 오류가 나죠. 이렇게 오류가 수식에 오류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준 다음에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하가 나오는 것이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중의 영역 여기 30부터 60까지 죠? 60 이하 크거 작거나 같아이기 때문에 60 이하는 그 다음에 30 이하는 하, 그 다음에 위에는 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가 이제 세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중 if가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그렇지 않으면 요것에 A2라는 이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판단했을 때 일단 하나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하면 되니까요. 자, A2에 들어있는 셀 값이 5인데 그 5가 30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조건식을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참일 때, T일 때죠. T일 때는 하를 30보다 이하이면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중인지 상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if가 들어가고요. 또 괄호 열고 A2라는 그 A2에 있는 점수가 이번엔 60보다 작거나 같은가 이하죠. 이하인가. 그러면 참일 때, 여긴 참이고 여긴 F일 때 출력할 값이잖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if가 정확하게 다중 if, 간단한 다중 if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분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요거를 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을 어떻게 분반에 가야 되는데요. 어떡하지? 워크시트를 지금 가야 되는데 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키가 있어요. 요걸 이동을 어떻게 됐습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키가 있어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 키가 지금 거기 붙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동을 못 했어요. 자, 그래서 분반 원 워크시트로 가서 이번에는 지금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요걸 했어야 되는데. 자, 요걸 일단 간단하게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아까 메모장에 제가 써 드릴게요. 메모장에 메모
5장에서 전체 우리 요거를 구하는데 자, 전체 A라는 것은 뭐냐면 A 학점은 전체 학생 수 53명이잖아요. 53명. 전체 학생 수의 30% 이하인가? 30% 이하이면 이하라는 것이고 B는 60인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자, 여기 보면 자, 강의 자료를 보고 자, 요거예요. 캡처를 하겠습니다. 요 경우잖아요. 60%, 80%, 90%네요. 자, 요거인데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서 캡처를 보고요. 전체 등수가 30%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란 얘기가 이제 이하라는 건데 이제 전체 인원수가 있어야 되겠죠. 전체 인원수가 뭐냐면 이제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 있겠죠.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아무거나 쭉 해주시면 뭐 53명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주시면 53 잘못 잡았나 봐요. Q4가 아니라 Q2부터 해주시면 이제 53명이 나오죠. 지금 전체 학생 수는 53명입니다. 53명 가운데 이제 등수를 여기 구했잖아요. 뭐 다 요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공동 등수가 없어요. 동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용했으니까 요걸 합시다. 이 등수 이것의 30% 이 등수가 내가 받은 등수가 전체 인원수의 30% 이하이면 A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하는데요. 자, 1차 학점을 두고 자, 쭉 가서 요걸 좀 숨길게요. 여기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수를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등수 여부하고요. 전체 인원의 학생 수 요것을 알면 내가 학점을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차로 if 논리 함수에 if를 하겠습니다. if에서 제일 처음에 전체 등수 내가 받은 등수가 어디예요? 지금 등수 여기 있죠? 김민서의 등수가 지금 P2예요. P2가 30% 이하이면 30% 작거나 이하라는 건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작거나 같은데 전체 학생 수의 30%라는 거는요. 이 정식 여기 53명의 53이라고 쓸까요? 그냥 53에 곱하기 30%라는 건 0.3이라는 거죠. 0.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A 학점이라는 거잖아요. A 학점을 출력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A 아니면 F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써줘야 돼요. P2가 이번에는 60점이죠. 60점. 60% 아까 저기 보시면 그죠? 자, B 학점은 전체 인원수의 60보다 작거나 같으면 B라는 거기 때문에 60보다 작거나 같으면 if를 또 써줘야 되겠죠. if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B를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if예요. if. 그렇지 않으면 또 F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if를 계속 중첩해서 써줘야 되는데요. 다시 붙여서 이번에는 60%가 아니라 80%죠. 그래서 8, 0.8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C가
그렇지 않으면 F가 또 아니에요. 다시 한번 if 해서 다시 한번 붙여주고 이번에는 80%가 아니라 0.9%,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D. 그렇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죠. 이번에는 F이니까 F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지금 if가 4개잖아요. 5가지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if가 4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닫아주는 걸 4번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쌍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열었으면 괄호를 꼭 닫아야 되는 쌍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쌍을 맞춰서 우리가 해주면 수정한 내용 오류가 있었나 봐요.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자 여기서 보십시다. 자, 여기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되는데요. 자 30% 전체 인원수의 30%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등수가 전체 인원의 30%와 작건 30% 이하이면이라는 것을 조건식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A,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등수가 전체 인원수의 60% 이하이면 B,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등수가 전체 인원수의 80% 이하이면 C,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등수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90% 이하이면 D,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F를 해주고 4번에 지금 하나 안에서 지금 하나, 둘, 셋, 4번 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4번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이게 F가 나오는 것이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해볼까요? 아까 왜 제가 53을 썼냐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Z 셀 주소가 지금 Z 그거잖아요. Z 셀 주소가 지금 Z10인데 Z10을 해서 또 자동 채우기를 하면 또 이게 오류가 나잖아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여기 뒤에가 돼서 이제 요걸 절대 참조로 또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하기 위해서는 그냥 53이라고 그냥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Z3 53이라고 하지 않고 이 Z3이라는 셀 주소를 했을 때는 절대 참조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 얘도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뒤에를 얘를 참조 여기를 해주면 여기도 하나가 그 행 주소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추가되는 거라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해볼까요? 뭐 절대 참조로 자 이렇게 Z10을 해준 다음에 요거를 절대 참조로 계속 바꿔주면 되겠죠. 절대 참조 F4가 지금 여기에 키가 먹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셀 주소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53 대신에 요걸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 인원수를 구했고 이제 등수를 구하는 그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등수를 구한 거를 가지고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지금 다중 if를 이용해서 지금 학점 간단한 A, B, C, D, F 학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뭐 A 제로이냐 뿔이냐 이것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뭐 요거까지만 해도 이제 다중 if는 된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sum if, average if, 그 다음에 count if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조건에 맞는 합계, 조건에 맞는 뭐 평균,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이제 조건 범위에서 조건식에 맞다면 또 합을 구할 범위와 요거를 각각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예제가 요거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학점이 있잖아요. 학점에서 학점당 그 평균과 합을 구하는 것을 이제 거기다가 써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학점당
아까 A, B, C, D가 있잖아요. 학점이 있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F가 있잖아요. 이거를 문자는 그게 안 돼가지고 B, C, D, F가 있어요. 그러면 학점당 합계, 그 다음에 학점당 평균, 학점당 개수를 해보겠습니다. 개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이제 해주고, 자, 여기에서 지금 학점을 구해줬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게요. 자, A 학점만 모든 다 평균이 아니라 거기 합계가 지금 총합이 있죠. 여기 총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거예요. 자, 숨기기를 해주고,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학점이 구해진 여기 열이 V열이고 총합을 구할, 아니면 평균도 다 여기서 하는 거죠. 총합에 각각 학생들에 대한 뭐 중간합, 기말합, 이런 것들을 다 한 합계가 총합이잖아요. 총합의 학점당 합계, 학점당 평균, 학점당 개수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학점당 합계이기 때문에 SUMIF예요. 그래서 수식에 들어가서 함수에 SUMIF를 찾으시면 되는데, 모두 해서 SUMIF를 찾겠습니다. SUMIF죠. SUMIF가 뭐냐면, SUMIF는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SUMIF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주고, 레인지가 뭐냐면 지금 범위인데요. 여기도 레인지죠. 이거는 합계를 구할 범위인데요. 요거는 기준이 들어가는 그 레인지입니다. 어디에서 이 기준을 삼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A 학점인가 B 학점인가 요거를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것이 여기가 A 학점만 우리가 찾아서 그 범위가 뭐냐면 학점이 구한 범위잖아요. 거기에서 A만 골라가지고 총합을 A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에 A, 요거 있죠? A에 맞는 요런 걸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범위가 뭐냐면 여기죠. V2에서 V54까지의 범위에서 뭐하고 같은 거예요? A하고 같은 거죠. A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 학점은 어디에 있냐면 A하고 같은 건데 그게 오류가 났네요. 자, 합계를 구할 범위는 요것인데 오류가 나서, 자, 오류는 뭐냐면 는도 A라서 제가 A만 같은가가 아니고 는과 A가 모두 다 문자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A이거나,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A만 써도 돼요. A하고 같은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지금 A하고 같은 거, A만 골라서, 자, 보세요. 수식 입력줄에서요. 전체 그 학점이 구해진 범위에서 A인 것만 골라서 합계는 여기 총합 범위를 있는 것을 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A만 골라서, 지금 A가 여기 있죠? 이런 것만 해당하는 걸 골라서 이 범위에서 A만 골라가지고 총합은 여기를 구하겠다. 이런 거를 더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 보면 그 이게 여기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F도 해야 되잖아요. 각각을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셀 주소를 쓰기 위해서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같은가도 아까 문자라 그랬잖아요. 문자이고 우리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는 우리 AND 기호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우리 했었어요. 그 문자열 할 때 그 학과를 추출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셀 주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것과 같은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문자와 셀 주소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여기 A인가는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만 A인가 B인가 C인가 F인가를 자동 채우기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셀 주소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셀 주소가 여기 AB3인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됐죠? 아까는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다 A인 것밖에 안 돼서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했으면 여기는 sumif 대신에 여기 여기는 average if의 함수명만 바꾸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함수를 삽입해서 average if를 찾겠습니다. average if 주어진 조건에 따라 평균을 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고요. 범위는 여기 V2부터 V54까지의 영역이죠. 그 중에 같은가 뭐하고 같아요? 셀 주소 지금 여기 A, B, F 그러니까 A하고 같은가 그렇다면 평균을 구할 범위는 O2부터 O54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A만 골라서 이번에는 다 더한 다음에 그걸 개수로 나눠준 게 평균이잖아요. 자, 평균 average if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요것이 또 오류가 왜 났는지요? 지금 오류가 났는데 나머지는 여기가 지금 조금 엑셀이 지금 밑에 보면 아무 이상 없이 됐어요. 오류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엑셀이 제가 새로 다운받았는데 엑셀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똑같아요. 아까 sumif 대신에 average if이고 이 전체 범위가 뭐냐면 여기잖아요. 학점 영역에서 뭐하고 같은가? A 학점하고 같은 거. A 학점하고 같은 것만 골라서 여기 총합 범위 내에서 A 학점만 골라가지고 이거를 전부 더한 다음에 A 학점이 몇 개 있으면 그걸로 나눠준 게 평균이잖아요.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는 개수, 세는 거죠. count if입니다. count if는 자, 함수 삽입에서 또 count if를 찾아보죠. count if, count if 여기 있죠? 그래서 가지고 전체 레인지가 아까 여기 V2부터 V54 영역에서 뭐하고 같은가? 지금 조건이 같다. AND 해주고 셀 주소 A, B, F를 해주시면 되겠죠. 15개 전체를 해주시면 이거 전체를 더하면 5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count if는 개수만 세워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영역에서 뭐 A인 것만 골라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잡을 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비해서 sumif, average if보다는 영역을 잡는 게 하나죠. 그래서 그게 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sumif에 해당하는 그 sumif와 조건에 맞는 평균, 합계, 개수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